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합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기 강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3자에 대한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에 대한 사기 강박은 원칙상 당사자에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제3자가 행한 사기 강박은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과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서로 연관이 됐을 때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의 문장이 나오면 상대방에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고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원칙이죠. 과실도 없고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일 때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순수하게 모르고 또는 과실도 없고 선이 무과실일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에게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자,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알았다는 것은 고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입증을 표의자가 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3자의 사기를 모르는 경우, 선의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다면, 몰랐다 할지라도 알 수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답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표의자, 취소권자는 상대방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그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자,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행위는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반드시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물상보증인을 속였답니다. 그 물상보증인이 기망을 당해서,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은행하고 물상보증인입니다.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돈만 빌리는 채무자지. 채무자가 담보가 없으니까 물상보증인을 속여서 물상보증인과 은행과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이럴 때 물상보증인은 채권자, 즉 은행이 선이 무과실일 경우에는 은행이 기망을 물상보증인이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경우죠. 은행이 채권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아무리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채권자 은행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여기서 채무자는 제3자가 되는 거고 물상보증인은 계약 당사자, 취소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 은행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몰랐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채권자에게 취소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쉽게 푸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또는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사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소 사유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에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취소권자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행사하면 사기 강박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직접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취소권자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자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그 상대방은 원상회복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그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자, 취소권의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자기가 비록 손해가 입었다 할지라도 착오로 인해서 하는 취소권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상대방은 원상회복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취소권자에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그 상대방은 취소권자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사기나 강박을 당한 취소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취소권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취소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아주 쉬운 논리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서 착오로 인한 상대방은 착오로 취소권을 행사한 취소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취소권자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잘 나오죠. 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고용했던 본인에게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몰랐다 할지라도,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제3자가 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본인이란 말입니다. 대리인을 고용한 본인. 자, 그래서 이 표의자는 상대방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와 관계없이, 즉 상대방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이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강박으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병은 계약자죠. 하지만 대리인 을이 사기 강박을 쳤죠. 그러면 을에게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을을 고용했던 갑에게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또는 갑이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알지 못했다, 서은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했던 표의자는 바로 갑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하면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는 대리인이
상대방 계약자에게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에는 취소와 해지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리죠. 자, 대리인은 취소와 계약 해제를 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대리 체결 범위에는 계약 체결 범위에는 대리권에는 계약 취소권과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이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장에 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사기와 기망을 당했을 때는 대리인이 바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리죠.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을 때는 상대방은 바로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취소권 행사합니다. 본인이 서은이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잘 나옵니다. 본인이 서은이다 할지라도 이 서은이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다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서은이더라도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을 때 상대방은 무조건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은이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본인이 서은이더라도 본인에게 무조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대리인이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대리권을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대리권을 다시 받아야 취소와 해제를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취소와 해제란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본인이 취소하는 거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을 때는 상대방은 본인이 서은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사기는 부작위에 의한 침묵도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침묵도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송 행위,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제기했던 소송 행위는 국가가 사기친 게 아니죠. 제3자의 사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바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가야 됩니다. 제3자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가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국가가 사기 강박을 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가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는지 당연히 모르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소송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이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되겠죠. 원고 패소가 되고. 자,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오셔야 되죠.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의 논리를 확장하는 겁니다. 제3자는 일반인이고 그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국가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매 행위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하지 않으면 사기 강박 차고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3년, 10년이 반드시 제척기간이죠. 3년 또는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그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서 3년은 어떤 3년?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자, 10년은요, 법률 행위 시부터 10년, 계약 시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이 3년, 10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부정행위가 있으면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돼서 유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법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죠. 자,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고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유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 행위는
유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계약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답니다. 이게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이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에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조건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답니다. 이 특약이 기망에 의해서 발생되면 특약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 계약이 취소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 특약이 취소 사유가 되면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가 원칙이다. 그래서 특약만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취소해야죠. 특약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전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취소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야지 제3자 또는 전득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했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직접, 계약했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직접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제3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취소권 행사는 당사자인 상대방, 계약 당사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함이 원칙입니다. 자,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했답니다.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표의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한 거지 악의의 제3자에게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악의의 제3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계약의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한다. 제3자에게 하는 취소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권 행사는 계약했던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사후승낙이기 때문에 추인 행위는 제3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 취소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고 추인 행위는 누구에게도 해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죠. 자, 취소 후라도 말소 등기 전에 취소가 되면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데 취소 후라면 당연히 말소 등기를 해줘야겠죠. 취소권이 행사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당이득과. 자, 제3자가 상대방부터 건물을 매수한 시점이 표의자가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랍니다. 자, 취소한 후에 제3자가 그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3자가 선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부동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되겠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딱 하면은 모든 것을 권리 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 가지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의 포괄 승계인 그러면 그 계약의 모든 것을 양수받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 승계인은 계약을 했던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야 되죠. 자,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 승계인 딱 하면 선의의 제3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상속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 딱 하면 그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거지 선의의 제3자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승계인이 선의의 제3자일 수가 있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은 일종의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 승계인은 계약의 당사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자, 사기에 해당하는 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동묘지가 있으며 전망에서 아주 심각한 피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답니다.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양 사기가 됩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교환계약에서 교환계약은 항상 물건끼리 교환하는 계약인데 소유자는 자기의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말했다 해서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서 침묵하는 것 또는 허위로 말하는 것은 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해서 이것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교환계약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의 가격을 시가를 고지하지 않는다든가 말하지 않았다든가 허위로 말했다 해서 이거는 사기로 인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익률을 다소 과장된 문구로 선정 광고했다 해서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회사죠. 분양팀, 분양하는 사람들이 자, 오락실 또는 옆에 첨단 어떤 사업이 있어서 수익률이 아주 좋다고 수익률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다 한 것은 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의 과장 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분양회사의 수익률의 과장 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교환계약에서 물건의 소유자는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시가를 허위로 말했다 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그 다음에 세일에 대한 원가의 고지 위반, 그 다음에 변칙 세일과 그 다음에 분양자의 공동묘지 조성의 고지 의무 위반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교환계약에서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회사에서 수익률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자, 이번엔 강박입니다. 강박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해고지를 한다는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해약의 고지가 없는 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자,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자,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이기도 마찬가지죠.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딱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되죠. 제3자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국가가 사기친 건 아니죠. 국가한테 취소권을 행사한다? 말도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선의 무과실일 때는 상대방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해악의 고지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도 강박입니다. 그래서 강박은 어떤 결과를 요건으로 하는 강박이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강박이 행해지면 그 계약은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강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은 수단과 방법도 부적법한 경우에도 위법으로 해석됩니다. 강박은 수단과 방법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되죠. 강박은 수단과 방법도 위법성이 인정돼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증여를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증여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지 비진의 표시로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는 것은 자, 강박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증여가 비진이라고 내 의사와 표현된 계약서가 틀리다고 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죠. 강박으로 인할 뿐이지
증여한 것은 사실이죠. 강박으로 인한 증여 행위는 비진의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강박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항상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비진의 표시로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해요. 그것이 비진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증여 행위는 사실 행위죠. 그래서 그 강박에 의한다 할지라도 증여 행위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심의 효과가 결여되어 있지 않죠. 내심과 계약서에 대해 의사는 똑같습니다. 증여하겠다는 의사는 똑같죠. 의사는 똑같은데 단지 강박을 당했죠. 협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협박, 강박으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비진의 표시는 아닙니다. 시험에 강박과 증여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면 증여로 인해서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박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법적 방법에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는 자, 이것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또 반사회적 질서도 아닙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강박은 무조건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강박입니다. 그래서 강박과 증여가 나오면 비진의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또 강박은 반사회 법률행위에서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강박이 취소 사유인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외형만 강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는 것은 강박의 표현이 너무나 심해서 완전히 죽음에 의해 또는 신체 훼손이 우려되는 그런 강박은 조폭이 결부되는 거죠. 그런 강박은 단순히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 계약을 무효로 봐버립니다. 자, 그래서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한 단어가 꼭 나옵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그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다. 자,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의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라 하시고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강박은 무효까지 갑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강박은 무효행위가 된다. 그렇게 가셔야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일 뿐이지 비진의 표시도 적용되지 않고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로 되지 않느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된 경우는 절대적 무효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정리하면 자, 공동묘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변칙 세일도 고지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않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하지만 자, 교환계약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물건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고지했다고 해서 이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회사에서 수익률에 다소 과장된 표현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 제3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추인 행위는 제3자한테 해도 되지만 취소권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 사유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는데 포괄 승계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포괄 승계는 모든 권리를 인수받은 어떤 상속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원칙은 상대방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소송행위나 경매행위는 국가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넓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선의 무과실이 원칙이죠. 그래서 국가에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국가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취소권자는 자,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3자에게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논리죠. 사기 강박 취소 사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기 강박에 대한 취소 사유는 대리인의 취소 행위를 주의해야 되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본인이 서은이더라도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은 대리인이 직접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권과 해제권은 대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대리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는 별도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취소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당한 상대방이죠. 주어가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서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한 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그게 아주 잘 나오죠.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에서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에서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가 있다 하면 원상회복만 해줘야죠. 그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됐으니까 원상회복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서 반드시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 나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취소권자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를 마쳤습니다. 자,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